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위클리벳 하면서 참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반려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패티켓의 제일 첫 번째. 네. 제발 동물 등록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안 하시면 법적으로 저촉된다고 저희가 약간 겁도 줘봤고 다음에 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 그런 불상사 생기면 안 되지만 그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라면서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물 등록제 하셔야 된다고 강권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저조하죠. 네, 맞습니다. 동물등록제가 저희 위클립의 주제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해. 네, 오늘도 동물등록제의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등록률이 낮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누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개체까지 다 포함해서 누적으로 동물 등록한 숫자가 117만 6천 마리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 반려견은 한 600만 마리 정도 있는 걸로 맞아요. 추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다 동물 등록 대상이에요. 그러면 뭐 3개월령 이하를 뺀다 하더라도 추정컨대 뭐 동물 등록률이 한 30%도 안 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클리베스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계십니다. 네. 예. 아니 뭐 저희는 잘 관리해서 굳이 필요성을 못 느껴야 하시는 분들 여전히 네. 근데 많으시더라고요. 뭐 법적인 의무 사항이고요. 이제는 네. 뭐 첫 번째부터 단속 걸리면 바로 20만 원 과태료 부과되고요. 또 단속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 이것도 신고 당해서 그 생돈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아이한테 투자하니까 훨씬 네, 낫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기본이니까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동물등록제 방법은 현행법상 3가지가 있거든요. 내장형 마이크로칩,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라고 부르고요. 외장형 태그, 외장형 인식표 3가지가 있는데 이 반려견에 대해서는 3가지 방법이 지금 다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의무 사항은 아니고 지금 17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는 내장형 방법 하나만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법적으로는 강아지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왜 네. 외장형은 사실 이게 분실 우려도 있고 누군가 고의로 훼손을 하면 그렇죠.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잃어버린 동물을 바로 찾을 수 있고 유기동물을 줄인다는 실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장형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네. 실제로 어떤가요? 이 캠페인이 좀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는 이제 내장형 등록 비율이 올라가고 있긴 올라가고 있어요. 2014년 1년에는 내장형 비율이 오히려 30%밖에 안 됐습니다. 외장형이 70%였거든요. 2017년에는 내장형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신규 등록하신 분들이 중에 내장형이 67.5%였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외장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32.5%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왜 동물 등록을 하는 이유를 목적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내장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왜 아직도 30%가 넘는 분들은 외장형으로 하실까요? 그거 이제 물어보면 네. 이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답이 대부분 돌아오는데요. 과거에 처음에 이 동물등록제 시범 사업을 할 때 중국산 싸구려 칩이 막 돌았는데 그때 사실은 이 칩을 심으면은 막 염증이 생기고 칩이 막 돌아가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부작용이 나오긴 나오지만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칩 삽입도 우리 이제 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일반 주사했을 때 이런 부작용보다도 훨씬 부작용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크로칩 삽입이 부작용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디 가서 주사도 맞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로 부작용이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쨌든 시민분들은 그런 두려움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려움이 불식되지 않는다면은 네.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네.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외장형은 실효성이 없고 내장형은 부작용이 우려돼서 안 하고 그러면은 동물 등록은 의무 사항인데 지금 계속 그렇게 네. 불법인 상황으로 많은 시민들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처럼 뭐 지문이 등록을 한다거나 뭐 이거 뭐 강아지 발을 찍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네. 지금 다른 대안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실효성도 유지하면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부작용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막 개발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방법들이 이제 좀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DNA예요. DNA. DNA. 이 동물도 다 개체마다 DNA가 고유한 DNA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DNA를 추출해서 DNA 번호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 유기동물이 이제 분실이 되면 동물이 분실되면 이 동물의 DNA를 검사해서 이제 누군지 찾는 거죠, 주인이. 이런 방법이 이제 하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최근에 어떤 의원님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동물등록 방법 3가지에 DNA 방법을 추가하자 이렇게. 네. 통과는 안 됐지만 뭐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DNA 같은 경우에는 네. 왜 우리가 수사 기법으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네. 되고는 네. 합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걸 검사하려면 검사 비용이라든지 또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맞아요. 같은데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DNA 등록이 또 이게 만능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하려면 모든 유기동물 보호소에 이 검사 장비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 실험실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체열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구강에 있는 상피세포를 면봉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실험실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데 한 이틀에서 3일이 걸리거든요. 또 검사 비용이 또 몇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어떤 일반 업체가 우리 사람 지문 있는 것처럼 개 코에도 무늬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비문. 네, 비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문을 가지고 강아지의 개체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개 코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하면 이걸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정말 실용화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뭐 또 이 말씀 드리면은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아, DNA라든지 또는 비문을 통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 법적으로 효용성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거를 정말 이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란을 주면 안 되니까 네. 검토해서 야, 이거는 이제 실용성이 너무 없다,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빨리 이거를 없애야 되고 네. 정말 괜찮다 그러면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 내장형 칩이 사실은 싸구려 저가 중국산 제품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그걸 만약에 처음부터 좀 제대로 정부가 나서서 그렇죠. 관리를 이런 했더라면은 일이 자체가 없었죠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지금 이 반려인들을 혼란시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 초기 단계부터 확실하게 아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요. 네. 최근에는 그 반려동물 데리고 해외여행도 네, 많이 가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그런 다른 방법으로 등록을 한 개체를 데리고 해외를 가도 되는지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 너무 좋은 지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이 실용성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DNA도 동물 등록을 하겠어라고 시행을 했다고 네.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지금 해외에 동물을 데리고 갈 때는 그 해당 국가, 입국하는 국가의 검역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서류를 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 등록하는 것과 광견병 예방 접종이 거의 기본적이에요.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DNA로 동물 등록했다 하더라도 해외에 데리고 나갈 때는 또 내장형으로 칩을 심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란들이 또 더 가중되기 전에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네.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우리 반려인들이 먼저 좀 앞장서서 동물 등록을 하는 네. 모범을 좀 보이셔야 네, 되지 않을까. 지금은 내장형으로 동물 등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네. 최선이고요. 법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네. 예, 이게 꼭 저희 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왜 반려인으로서 정말 기본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진짜 뭐 반려동물 키울 자격이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네. 동물 등록이거든요. 네. 다음번에는 이제 등록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네. 얘기할 필요 없어요라는 얘기를 네.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